손자 가방에서 쪽지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죽고 싶냐? 단 5글자였죠. 그날 밤 아이 핸드폰을 봤습니다. 그리고 알았습니다. 제 손자가 지옥을 살고 있다는 걸. 야, 너 할머니한테 말하면 너 진짜 죽는다. 알지? 저는 그날 결심했습니다. 누가 감히 제 손자를 괴롭히는지, 그리고 그들을 어떻게 무너뜨릴지. 제 이름은 박정순, 66. 이건 한 할머니가 손자를 지키기 위해 벌인 전쟁의 기록입니다. 서준아, 밥 먹어라. 저는 오늘도 손자를 불렀습니다. 하지만 대답은 없었죠. 아이는 그저 고개만 끄덕이며 식탁에 앉았습니다. 제 이름은 박정순, 올해 66입니다. 남편과 함께 작은 부동산 사업으로 제법 여유롭게 살아왔죠. 하지만 8년 전 하나뿐인 아들과 며느리가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때 겨우 5살이었던 손자 서준이가 제 품에 남았습니다. 할머니가 키워줄게. 걱정 마. 그날 이후 저는 아이 엄마가 되어야 했습니다. 서준이는 참 밝은 아이였습니다. 웃음소리가 집안을 가득 채우던 아이였죠. 초등학교 때까지만 해도 그랬습니다. 친구들과 뛰어놀고 학교 갔다 와서는 신나게 오늘 있었던 일을 떠들어대곤 했어요. 할머니, 오늘 축구에서 내가 골 넣었어. 그래, 우리 서준이 잘했네. 그런데 중학교에 올라간 뒤부터였습니다. 아이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지더니 어느 순간부터는 아예 말을 하지 않게 됐습니다. 학교 어땠어? 응. 친구들이랑 잘 지내? 네. 대답은 한마디로 끝났고 눈은 바닥만 보고 있었습니다. 처음엔 사춘기려니 했습니다. 중학생이면 예민해지는 나이니까요. 하지만 뭔가 이상했습니다. 밥을 먹을 때도 TV를 볼 때도 아이는 늘 긴장한 듯 움츠러들어 있었어요. 어느 날 서준이가 씻으러 들어간 사이 학교 가방을 정리해 줬습니다. 그런데 교과서 사이에서 이상한 쪽지 하나가 떨어졌죠. 죽고 싶냐? 단 5글자였습니다. 저는 그 쪽지를 손에 쥔 채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분노가 아니라 두려움 때문이었죠. 내 손자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지?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옆방에서 들리는 서준이의 작은 신음소리. 아이는 악몽을 꾸고 있었습니다. 엄마, 아빠. 아이는 잠결에 돌아가신 부모님을 불렀습니다. 저는 그 방 앞에 서서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8년 전 아들을 잃었을 때도 며느리를 떠나보냈을 때도 저는 울지 않았습니다. 여장부라고 불렸던 제가 무너질 순 없었으니까요. 하지만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눈물을 흘렸습니다. 서준아, 할머니가 꼭 지켜줄게. 다음 날 아침 저는 평소처럼 아침밥을 차렸습니다. 서준이는 여전히 말이 없었고 저도 아무 말하지 않았습니다. 잘 다녀와. 응. 아이는 고개도 들지 않은 채 현관문을 나섰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를 듣고 저는 그제야 식탁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어젯밤 발견한 쪽지를 다시 꺼내봤죠. 죽고 싶냐? 누가 감히 제 손자에게 이런 말을 한 걸까요? 저는 천천히 쪽지를 접었습니다. 그리고 지갑 안 깊숙한 곳에 넣어뒀습니다. 일단은 지켜보자. 서두르면 안 됩니다. 제대로 알아야 제대로 대응할 수 있으니까요. 저는 그날부터 서준이를 관찰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침에 나갈 때의 표정, 저녁에 돌아올 때의 걸음걸이, 밥을 먹을 때의 손놀림, 모든 게 이상했습니다. 특히 핸드폰을 볼 때였습니다. 아이는 알림이 올 때마다 화들짝 놀랐어요. 그리고는 재빨리 화면을 끄고 핸드폰을 뒤집어 놓았습니다. 무서운 거구나. 그 메시지가.
어느 날 저녁 서준이가 샤워를 하는 동안 저는 아이 방에 들어갔습니다. 책상 위에 놓인 핸드폰을 집어들었죠. 비밀번호는 제 생일이었습니다. 화면을 켰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날 본 것을 평생 잊을 수 없을 겁니다. 단체 채팅방이었습니다. 방 이름은 서준이 교육방이었죠. 채팅 내용은 차마 눈 뜨고 볼 수 없는 것들이었습니다. 야, 서준아, 내일 편의점에서 빵 10개 사와라. 안 사오면 알지? 키읔키읔키읔키읔 얘 진짜 찐따네. 맞아도 신고 못하냐? 제 할머니 부자라며 용돈 좀 뜯어내자. 내일 화장실로 와. 5만 원 준비해. 스크롤을 내릴수록 제 손은 더 세게 떨렸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메시지. 야, 너 할머니한테 말하면 너 진짜 죽는다. 알지?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이게 무슨 일이야? 샤워실에서 물소리가 들렸습니다. 서준이가 곧 나올 겁니다. 저는 재빨리 핸드폰을 원래 자리에 놓고 방을 나왔습니다. 그리고 제 방으로 돌아와 문을 닫았죠. 침대에 앉아 저는 한참을 멍하니 있었습니다.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하지만 저는 참았습니다. 지금 당장 학교에 찾아가서 그 아이들 목덜미를 잡아야 하나? 아니, 그러면 안 됩니다. 그건 서준이를 더 위험하게 만들 뿐이죠. 경찰에 신고해야 하나? 그것도 아닙니다. 요즘 학교 폭력은 제대로 처벌도 안 되잖아요. 저는 천천히 심호흡을 했습니다. 진짜 문제는 뭘까? 그 아이들이 왜 제 손자를 괴롭히는 걸까요? 재미로? 심심해서? 아니, 그것만은 아닐 겁니다. 학교는 뭘 하고 있는 거지? 선생님들은? 저는 그날 밤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우선은 증거를 모아야 합니다. 그 채팅방 내용만으로는 부족해요. 더 많은 것들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학교의 대응을 확인해야 합니다. 선생님들이 알고 있는지 모르는 척하는 건지, 마지막으로 그 아이들의 부모가 누군지 알아내야 합니다. 모든 걸 끝낼 거야. 저는 그렇게 다짐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평소처럼 아침을 차렸습니다. 서준이는 여전히 말이 없었고, 저도 아무렇지 않은 척 했습니다. 잘 다녀와, 서준아. 응. 아이가 나간 뒤 저는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나 오늘 서준이 학교 좀 다녀올게. 왜? 무슨 일 있어? 아니, 그냥 담임 선생님이랑 상담 한번 해볼까 해서. 남편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옷을 차려입고 집을 나섰습니다. 그리고 중얼거렸죠. 시작이다. 학교 정문 앞에 섰을 때 저는 잠시 멈춰 섰습니다. 얼마 만에 와보는 건가. 서준이가 입학식 때 온 게 마지막이었죠. 그때만 해도 아이는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새 교복을 입고 새 가방을 메고 설레는 얼굴로 학교에 들어갔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저는 깊게 숨을 들이쉬고 행정실로 향했습니다. 안녕하세요. 2학년 5반 박서준 학생 보호자입니다. 아, 네. 어떻게 오셨어요? 담임 선생님 계신가요? 상담 좀 하고 싶어서요. 행정실 직원은 잠깐 당황하는 기색을 보이더니 전화를 걸었습니다. 선생님, 박서준 학생 보호자님 오셨는데요. 네, 알겠습니다. 전화를 끄는 직원이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2학년 교무실로 가시면 됩니다. 3층이에요. 감사합니다. 복도를 걸어가는데 수업 시간이라 그런지 조용했습니다. 가끔 교실에서 들리는 선생님 목소리와 학생들의 웃음소리. 서준이도 저렇게 웃고 있을까? 아니겠죠. 제가 본 채팅방을 생각하면요. 교무실 문을 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서준 어머니. 아니, 할머니시죠? 담임 선생님은
3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남자 선생님이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김민수 선생님이시죠? 네, 반갑습니다. 앉으세요. 저는 의자에 앉으며 선생님을 관찰했습니다. 표정은 밝았지만 눈빛에는 약간의 당황함이 있었어요. 뭔가 알고 있구나. 어떻게 오셨어요? 서준이가 무슨 문제라도? 저는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선생님, 우리 서준이. 요즘 학교 생활 어떤가요? 아, 서준이요? 조용한 편이긴 하지만 특별한 문제는 없어요. 정말요? 네, 성적도 중간 정도 되고 지각도 안 하고. 저는 선생님의 눈을 똑바로 봤습니다. 그럼 친구들과는 잘 지내나요? 선생님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습니다. 그건, 서준이가 좀 내성적이라서요. 친구가 많은 편은 아니지만. 선생님, 제가 말을 끊었습니다. 우리 서준이 학교에서 괴롱임 당하고 있는 거 아닌가요? 네. 선생님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그런 일은 없는데요. 정말요? 그럼 선생님은 전혀 모르고 계신 거예요? 할머니, 혹시 서준이한테 무슨 말 들으셨어요? 저는 가방에서 어젯밤 핸드폰으로 찍어둔 채팅방 사진을 꺼냈습니다. 이것 좀 보세요. 선생님은 사진을 받아들고 화면을 보더니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이게 뭡니까, 선생님? 저는 몰랐어요. 몰랐다고요? 저는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화를 내면 안 됩니다. 지금은 정보를 얻어야 할 때니까요. 선생님, 솔직히 말씀해 주세요. 정말 몰랐어요? 사실은요. 선생님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몇 달 전에 한 번 신고가 들어왔었어요. 서준이가 몇몇 아이들한테 괴롭힘을 당한다고. 그래서요? 제가 해당 학생들을 불러서 조사했습니다. 그런데 다들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서준이한테도 물어봤는데 서준이도 괜찮다고. 그래서 그냥 넘어간 거예요? 죄송합니다. 선생님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는 숨을 크게 내쉬었습니다. 그 아이들이 누구죠? 그건 개인정보라서. 선생님, 저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지금 제 손자가 죽고 싶다는 협박을 받고 있어요. 그런데 개인정보가 중요해요? 최진우, 이동현, 김태양. 이 세 명입니다. 그 아이들 학부모님 연락처 주세요. 그건 제가 드릴 수 없습니다. 그럼 학교폭력 신고하겠습니다. 정식으로요. 할머니, 잠깐만요. 선생님이 다급하게 말했습니다. 일단 제가 다시 한번 조사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학부모님들 연락드려서 면담 자리 마련할게요. 그러니까 일단 일주일 드릴게요.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일주일 안에 해결 안 되면 교육청에 신고하고 경찰에도 신고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선생님, 네, 우리 서준이 잘 좀 챙겨주세요. 그 아이는 지금 혼자 너무 힘들어하고 있어요. 죄송합니다. 교무실을 나와 복도를 걷는데 마침 쉬는 시간이었는지 학생들이 우르르 쏟아져 나왔습니다. 저는 한쪽 구석에 서서 학생들을 바라봤습니다. 최진우, 이동현, 김태양. 그 이름들을 머릿속에 새겼습니다. 그리고 한 무리의 학생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복도 한쪽 구석에서 누군가를 둘러싸고 있었어요.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야, 오늘 돈 없냐? 어제 안 가져왔잖아. 키읔키읔키읔 제바. 또 말 없네. 야, 박서준, 너 오늘 학교 끝나고 화장실로 와. 알았지? 제 손자였습니다. 서준이는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있었어요. 저는 그 자리에 못 박힌 듯 서 있었습니다. 저게
내 손자구나. 아이들이 서준이 어깨를 밀었습니다. 서준이는 벽에 부딪혔고 그제야 고개를 들었어요. 그 순간 저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서준이의 눈이 커졌습니다. 할머니, 아이들도 저를 봤습니다. 그리고는 재빨리 흩어졌죠. 저는 서준이에게 다가갔습니다. 서준아, 할머니, 왜 여기? 아이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선생님이랑 상담하러 왔어. 괜찮아? 응. 서준이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제 눈을 보지 않으려는 거죠. 서준아, 할머니한테 할 말 없어? 없어요. 정말? 네. 저는 아이의 손을 잡았습니다. 차가웠습니다. 할머니가 지켜줄게. 걱정하지 마. 할머니. 서준이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마세요. 제발. 왜? 그냥. 괜찮아요. 제가 참을게요. 서준아. 저는 아이의 얼굴을 마주 봤습니다. 할머니는 내가 참는 게 싫어. 내가 웃었으면 좋겠어. 저는 괜찮아요. 아이는 제 손을 뿌리치고 교실로 들어갔습니다. 저는 그 뒷모습을 바라보며 서 있었습니다. 참을 필요 없어, 서준아. 할머니가 다 해결해 줄게.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택시 안에서 생각에 잠겼습니다. 최진우, 이동현, 김태양. 이 아이들의 부모는 누구일까요? 저는 핸드폰을 꺼내 검색을 시작했습니다. 학교 학부모 커뮤니티, SNS, 지역 맘카페, 그리고 하나씩 정보를 모았습니다. 최진우, 아버지가 변호사구나. 이동현, 어머니가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장이네. 김태양, 아버지가 건설회사 사장이고, 저는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제대로 못 건드린 거구나. 다들 빽이 있는 집 아이들이니까요. 하지만 저는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빽, 나한테도 있어. 돈이요. 그리고 무엇보다 제 손자를 지키겠다는 의지가 있습니다. 집에 도착해서 저는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우리 서준이 학교에서 괴롭힘 당하고 있어. 뭐라고? 남편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당장 학교에 찾아가서. 아니, 그러면 안 돼. 저는 남편의 손을 잡았습니다. 제대로 해야 해. 확실하게. 그럼 어떻게 할 건데? 일단은 증거를 더 모아야 해. 그리고 저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그 아이들이 다시는 우리 서준이를 건드릴 수 없게 만들 거야. 정순아, 걱정 마. 나 원래 이런 일에 강하잖아. 그날 저녁 서준이가 집에 돌아왔습니다. 왔니? 응. 아이는 곧장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저는 아이 방문 앞에 서서 귀를 기울였습니다. 안에서 훌쩍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울고 있구나. 저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조금만 참아, 서준아. 할머니가 꼭 해결해 줄게. 그리고 저는 제 방으로 돌아와 노트북을 켰습니다. 본격적으로 조사를 시작할 시간입니다. 최진우의 아버지, 최성민 변호사, 이동현의 어머니, 박소영 학교운영위원장, 김태양의 아버지, 김철수 건설사 대표. 하나씩 알아보자. 저는 밤을 새워가며 정보를 모았습니다. 그리고 점점 더 많은 것들이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사흘이 지났습니다. 담임 선생님한테서는 아무 연락이 없었어요. 역시나 저는 예상했습니다. 학부모들이 만만치 않으니 선생님도 쉽게 움직이지 못할 거라고요. 그동안 저는 계속 조사했습니다. 최진우 아버지 최성민 변호사는 지역에서 꽤 유명한 사람이었습니다. 주로 기업 소송을 맡고 승소율도 높았죠. SNS를 보니 아들 자랑을 자주 올리더군요.
우리 진우 전국 태권도 대회 금메달. 자랑스러운 아들. 사진 속 최진우는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겉으로는 모범생이구나. 이동현 어머니 박소영은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장이었습니다. 학교 행사마다 얼굴을 비추고 학부모 모임에서도 중심이었죠. 맘카페에서도 꽤 영향력이 있었습니다. 우리 학교 아이들을 위해 항상 노력하고 있습니다. 건강한 학교 문화를 만들어가요. 댓글에는 칭찬이 가득했습니다. 위선이로군. 김태양 아버지 김철수는 중견건설회사 대표였습니다. 최근 재개발 사업으로 큰 돈을 벌었다는 소문이 있었어요. 술자리를 좋아하고 지역 유지들과 친분이 두터웠습니다. 사업은 사람이 하는 거다. 인맥이 전부지. 인터뷰 기사에 나온 그의 말이었습니다. 그래, 인맥이 전부지. 그럼 내가 그 인맥을 끊어버리면 어떻게 될까? 저는 노트에 세 사람의 약점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날 저녁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서준이가 학교에서 돌아왔는데 얼굴에 멍이 들어 있었습니다. 서준아. 저는 깜짝 놀라 아이에게 달려갔습니다. 이게 무슨 일이야? 누가 때린 거야? 아니에요. 그냥 넘어졌어요. 넘어져서 이렇게 돼? 얼굴에? 네. 아이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저는 아이의 턱을 살짝 돌려 멍을 자세히 봤습니다. 입술도 터져 있었어요. 서준아, 할머니한테 말해줘. 누가 그랬어? 말 안 할게요. 왜? 할머니가 나서면 더 심해져요. 아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초등학교 때도 할머니가 학교 가셨잖아요. 그 다음 날 더 맞았어요.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초등학교 6학년 때였습니다. 서준이가 친구들한테 괴롭힘을 당한다는 얘기를 듣고 제가 학교에 찾아갔었죠. 담임 선생님한테 항의하고 해당 아이들 부모님한테도 전화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날 서준이는 더 심하게 맞았고 할미 꼬나온 찐따라는 별명이 붙었습니다. 그때 저는 너무 무력했습니다. 그리고 서준이는 그때부터 제게 말하지 않게 됐어요. 서준아, 그냥 졸업까지만 참을게요. 그러면 끝나니까. 그게 언제까지인데? 1년 반이요. 1년 반. 아이는 1년 반을 더 참겠다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아이를 꼭 안았습니다. 미안해, 서준아. 할머니가 그때 제대로 못 지켜줘서. 괜찮아요. 아니야, 괜찮지 않아. 저는 아이를 떼어놓고 눈을 똑바로 봤습니다. 이번엔 다를 거야. 할머니가 확실하게 해줄게. 할머니, 믿어줄래? 아이는 한참을 저를 보다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밤 저는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어. 다음 날 아침 저는 일찍 일어나 편지를 썼습니다. 세 통이었습니다. 최성민 변호사님께, 박소영 위원장님께, 김철수 대표님께. 각각의 편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최성민 변호사님께, 안녕하세요. 저는 박서준 학생의 보호자 박정순입니다. 귀하의 아드님 최진우 학생이 우리 손자를 지속적으로 괴롭혀왔습니다. 증거는 충분히 확보했습니다. 채팅 기록, 목격자 진술, 그리고 오늘 찍은 서준이 얼굴 사진까지요. 변호사시니 잘 아시겠지만 학교폭력은 엄연한 범죄입니다. 이번 주 금요일 오후 3시 학교 상담실에서 뵙겠습니다. 만약 불참하신다면 교육청과 경찰에 정식으로 고소하겠습니다. 현명한 판단 부탁드립니다. 박소영 위원장님께. 안녕하세요. 2학년 5반 박서준 학생의 보호자입니다. 위원장님께서 항상 건강한 학교 문화를 강조하시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위원장님의 아드님 이동현 학생이 우리 손자를 집단으로 괴롭혀왔습니다. 학교 운영위원장이신 분의 자녀가 학교폭력 가해자라니 참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이 사실이 학부모 커뮤니티에 알려지면 어떻게 될까요? 이번 주 금요일 오후 3시 학교 상담실에서 뵙겠습니다. 위원장 자리가 아까우시다면 꼭 참석해 주세요. 김철수 대표님께 안녕하세요. 박서준 학생의 보호자 박정순입니다. 대표님께서 최근 진행 중이신 지구 재개발 사업 순조롭게 진행되고 계신가요? 그런데 혹시 아십니까? 대표님의 아드님 김태양 학생이 우리 손자에게 폭력을 행사하고 금품을 갈취해 왔다는 사실을요. 학교 폭력 가해자의 아버지가 지역 재개발을 맡는다? 주민들이 알면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이번 주 금요일 오후 3시 학교 상담실에서 뵙겠습니다. 사업에 지장 없으시길 바란다면 반드시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3통의 편지를 봉투에 넣고 직접 등기로 발송했습니다. 그리고 학교 담임 선생님께도 문자를 보냈습니다. 선생님, 이번 주 금요일 오후 3시에 학교 폭력 관련 학부모 면담을 진행하겠습니다. 최진우, 이동현, 김태양 학부모님께 연락 부탁드립니다. 불참 시 교육청에 정식 민원 제기하겠습니다. 곧바로 선생님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할머니, 이게 무슨 말씀이세요? 말 그대로입니다. 금요일에 만나요. 그런데 갑자기 이렇게 하시면 선생님 사흘 전에 일주일 드린다고 했죠? 이제 나흘 남았어요. 그동안 선생님은 뭐 하셨어요? 그게 아무것도 안 하신 거죠? 그럼 제가 직접 하겠습니다. 할머니, 금요일에 뵙겠습니다. 저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남편이 걱정스러운 얼굴로 물었습니다. 정순아, 괜찮겠어? 저 사람들 만만치 않을 텐데. 괜찮아. 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나도 만만치 않거든. 이틀 뒤 하나둘씩 답장이 왔습니다. 최성민 변호사는 직접 전화를 했습니다. 박정순 여사님, 저 최성민 변호사입니다. 네, 변호사님. 편지 잘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건 좀 과하신 것 같은데요? 아이들끼리의 일을 이렇게까지. 과해요? 제 손자 얼굴에 멍들어 있는 게 과한가요? 그건 확인이 필요합니다. 그럼 금요일에 확인하시죠. 오실 거죠? 참석하겠습니다. 박소영 위원장은 문자를 보냈습니다. 정순 어머님, 제가 직접 찾아뵙고 싶습니다. 시간 괜찮으신가요? 저는 답장했습니다. 금요일에 학교에서 뵙겠습니다. 김철수 대표는 아예 비서를 통해 연락했습니다. 대표님께서 금요일 참석하신다고 전해달라고 하셨습니다. 알겠습니다. 금요일이 다가왔습니다. 서준이는 제가 뭘 하는지 몰랐습니다. 아이한테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놀라게 해줘야지. 금요일 오후 2시 50분. 저는 학교 상담실 앞에 섰습니다. 안에서는 이미 담임 선생님과 교감 선생님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오셨습니까? 네. 다른 학부모님들도 곧 오실 겁니다. 알겠습니다. 3시 정각. 3명의 학부모가 모두 나타났습니다. 최성민 변호사는 정장을 빼입고 왔고 박소영 위원장은 명품 가방을 들고 있었으며 김철수 대표는 비서와 함께 왔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앉으시죠. 분위기는 냉랭했습니다. 교감 선생님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오늘은 학교폭력 의혹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박서준 학생의 보호자이신 박정순 여사님께서 문제를 제기하셨는데요. 의혹이 아닙니다. 제가 말을 끊었습니다. 확실한 사실입니다.
저는 가방에서 파일을 꺼냈습니다. 이건 제 손자 핸드폰에 있던 단체 채팅방 캡처입니다. 보시죠. 서류를 돌렸습니다. 3명의 학부모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리고 이건 사흘 전 제 손자가 맞아서 다친 사진입니다. 서준이 얼굴 사진을 꺼냈습니다. 박소영 위원장이 얼굴을 찡그렸습니다. 이게 우리 애가 했다는 증거는 없잖아요. 증거요? 저는 핸드폰을 꺼내 녹음 파일을 재생했습니다. 야, 박서준, 오늘 돈 안 가져왔어? 또 맞을래? 키읔키읔키읔 제 얼굴 좀 봐. 진짜 찐따 같음. 야, 다음에 또 고자질하면 진짜 죽인다. 아이들 목소리였습니다. 학교 복도에서 제가 직접 녹음한 거였죠. 이 목소리들 확인해 보시겠습니까? 방안이 조용해졌습니다. 최성민 변호사가 입을 열었습니다. 일단 사과는 하겠습니다. 우리 아이가 잘못했네요. 사과요? 저는 차갑게 웃었습니다. 사과로 끝날 문제가 아닙니다. 그럼 어떻게 하시려고요? 학교폭력 신고하겠습니다. 정식으로요. 잠깐만요. 박소영 위원장이 다급하게 말했습니다. 그렇게까지 하실 필요 있어요? 우리가 합의금 드릴게요. 합의금? 저는 그녀를 똑바로 봤습니다. 돈으로 해결되는 문제인가요? 그럼 뭘 원하세요? 사과요. 진심 어린 사과. 그건 당연히 아이들이 직접 제 손자한테 무릎 꿇고 사과해야 합니다. 뭐라고요? 김철수 대표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우리 애가 왜 무릎을 꿇어요? 그럼 제 손자는 왜 무릎 꿇었을까요? 저는 또 다른 사진을 꺼냈습니다. 학교 화장실에서 무릎 꿇고 있는 서준이 사진이었습니다. 누군가 SNS에 올렸던 걸 캡처한 거였죠. 이게 당신네 아이들이 제 손자한테 한 짓입니다. 방안이 얼어붙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말을 이었습니다. 일주일 드리겠습니다. 일주일 안에 새 아이가 제 손자한테 진심으로 사과하지 않으면 저는 세 사람을 차례로 받습니다. 변호사님은 의뢰인들 잃으실 거고, 위원장님은 그 자리 내려놓으셔야 할 거고, 대표님은 사업 접으실 각오하셔야 할 겁니다. 협박하시는 겁니까? 협박이 아닙니다. 경고죠.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일주일입니다. 잘 생각하세요. 그리고 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복도에서 서준이가 서 있었습니다. 수업이 끝나고 저를 기다리고 있었던 거죠. 할머니, 서준아. 저는 아이를 안았습니다. 이제 괜찮을 거야. 할머니가 뭐 하신 거예요? 할머니가 해야 할 일 한 거야. 아이가 제 품에서 울기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참았던 눈물이 터진 거죠. 저는 아이 머리를 쓰다듬으며 생각했습니다. 이제 시작이다. 진짜는 이제부터야.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사과하러 오지 않았습니다. 예상했던 일이었죠. 그들은 제가 그냥 입으로만 협박한 거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나이 든 할머니가 뭘 할 수 있겠냐고요. 그렇게 생각하는 거구나. 좋습니다. 그럼 보여드리죠. 저는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우리 부동산 몇 개 정리해야겠어. 왜? 무슨 일인데? 돈이 필요해. 얼마나? 많이. 남편은 제 눈을 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았어. 내가 알아서 할게. 우리는 30년 동안 모은 부동산이 꽤 있었습니다. 그중 몇 개를 처분하면 10억 정도는 만들 수 있었죠. 그 돈으로 뭘 할 건데? 전쟁 준비. 저는 웃었습니다. 제대로 된 전쟁. 첫 번째 타깃은 최성민 변호사였습니다. 저는 그의 로펌을 조사했습니다. 주요 고객사가 누군지, 어떤 사건을 맡고 있는지, 그리고 알아냈죠. 최 변호사의 가장 큰 고객은 대한건설이라는 회사였습니다.
최근 대형 횡령 사건에 연루돼서 최 변호사가 변론을 맡고 있었어요. 저는 대한건설 회장의 비서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청강투자 대표 박정순입니다. 청강투자는 저희 부부가 운영하는 투자회사였습니다. 규모는 크지 않지만 업계에서는 어느 정도 알려진 곳이죠. 아, 네. 무슨 일로 연락 주셨나요? 회장님과 미팅 한번 하고 싶습니다. 투자 건으로요. 투자요? 네. 요즘 곤란하신 거 알고 있습니다. 도와드리고 싶어서요. 며칠 후 저는 대한건설 회장을 만났습니다. 박 대표님 반갑습니다. 회장님 어려운 시기에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그나저나 투자 말씀하셨는데 50억 정도 투자할 수 있습니다. 회장의 눈이 커졌습니다. 정말입니까? 네. 단 조건이 있습니다. 조건이요? 지금 맡고 계신 최성민 변호사요. 그분 교체해 주세요. 네. 최 변호사는 실력이 별로입니다. 제가 더 나은 변호사를 소개해 드리죠. 그런데 갑자기 왜? 개인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자세한 건 말씀드리기 어렵고요. 회장은 잠시 고민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일주일 후 최성민 변호사는 대한건설로부터 해촉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것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최 변호사의 다른 고객사들에게도 접근했습니다. 투자를 제안하거나 더 좋은 조건을 제시하면서요. 최성민 변호사요? 그분 요즘 문제가 좀 있다던데요. 소문은 빠르게 퍼졌습니다. 한 달 만에 최 변호사의 주요 고객 5곳이 계약을 끊었습니다. 두 번째 타깃은 박소영 위원장이었습니다. 그녀의 약점은 명확했습니다. 바로 명예욕이었죠. 학교 운영위원장, 학부모회장, 지역 봉사단체 리더. 그녀는 이런 직책들을 아주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저는 같은 학교 학부모들을 하나씩 만나기 시작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2학년 5반 박서준이 할머니입니다. 아, 네. 안녕하세요. 혹시 시간 있으시면 차 한잔 할까요? 저는 학부모들과 친해졌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죠. 우리 손자가요. 학교에서 괴롭힘을 당했었어요. 어머, 정말요? 네. 그런데 더 충격적인 건 가해자 중 한 명이 박소영 위원장님 아드님이라는 거예요. 네. 저도 처음엔 믿기지 않았어요. 그런데 증거가 있더라고요. 저는 조심스럽게 채팅 캡처 일부를 보여줬습니다. 이건 위원장님께 말씀드렸는데 오히려 덮으려고 하시더라고요. 세상에. 소문은 학부모 커뮤니티에 퍼졌습니다. 처음엔 작은 속삭임이었지만 점점 커졌죠. 박소영 위원장 아들이 학폭 가해자래. 건강한 학교 문화 어쩌고 하더니 본인 자식은 관리 못하네. 위선자 아니야? 한 달 후 학교운영위원회에서 긴급회의가 열렸습니다. 박소영 위원장님 사퇴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학부모들 사이에서 여론이 좋지 않습니다. 위원장직을 유지하시기 어려울 것 같아요. 박소영은 결국 모든 직책에서 사퇴했습니다. 세 번째 타깃은 김철수 대표였습니다. 그는 가장 만만한 상대였습니다. 왜냐하면 약점이 너무 많았거든요. 저는 김 대표가 진행 중인 재개발 사업을 조사했습니다. 지구 재개발 사업이었죠. 그리고 주민들을 만나기 시작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청강투자 대표 박정순입니다. 아, 네. 무슨 일로 오셨나요? 이 지역 재개발에 관심이 있어서요. 혹시 주민들 의견을 들어볼 수 있을까요? 주민들을 만나면서 저는 많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김철수 대표요? 그 사람 완전 사기꾼이에요.
보상금 제대로 안 주고 계속 미루기만 하고 우리 같은 서민들 쥐어짜서 자기만 배 불리려는 거죠. 저는 증거들을 모았습니다. 부당한 계약서, 허위 약속, 주민들 진술서, 그리고 이 모든 걸 언론에 제보했습니다. 지구 재개발 사업, 주민 기만 의혹, 김철수 대표 부당이득 취득 의혹. 기사가 나가자 파장이 컸습니다. 주민들이 들고 일어났고 구청에서도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결국 김철수 대표는 재개발 사업에서 손을 떼야 했습니다. 2달이 지났습니다. 최성민 변호사는 주요 고객을 잃고 로펌이 휘청거렸습니다. 박소영 위원장은 모든 직책을 잃고 학부모들 사이에서 외면당했습니다. 김철수 대표는 재개발 사업이 무산되고 회사가 위기에 처했습니다. 그들은 이제야 깨달았을 겁니다. 박정순이 누군지. 어느 날 3명 모두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최성민 변호사가 먼저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박 여사님, 이게 다 당신 짓이었군요. 네. 왜 이러시는 겁니까? 우리 애들한테 사과하라고 하지 그랬어요. 사과할 기회는 드렸죠. 일주일이나요. 이제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사과하겠습니다. 이젠 늦었어요. 뭐라고요? 사과는 진심이 있을 때 의미가 있는 겁니다. 지금은 그냥 무서워서 하는 거잖아요. 박 여사님, 전화 끊겠습니다. 박소영도 찾아왔습니다. 학교 앞에서 저를 기다리고 있더군요. 박 선생님, 그녀는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제발, 그만하세요. 제가 잘못했어요. 뭘 잘못하셨는데요? 우리 애가 서준이한테 잘못했어요. 제가 제대로 교육을 못 시켰어요. 이제야 아시는군요. 제발, 다시 기회를 주세요. 기회는 드렸잖아요. 당신이 안 잡으셨죠. 박 선생님, 돌아가세요. 이제 끝났어요. 김철수는 아예 회사로 찾아왔습니다. 비서도 없이 혼자서요. 박 대표님, 그는 제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제발, 살려주세요. 제 회사가 망하면 직원들이 다 길거리에 나앉습니다. 제발, 그럼 우리 손자는요? 네. 당신 아들이 우리 손자 괴롭힐 때 제 손자 마음은 생각 안 하셨죠?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무릎 꿇기 싫으시죠? 자존심 상하시죠? 네. 우리 손자도 그랬어요. 당신 아들 앞에서 무릎 꿇을 때요. 저는 그를 내려다봤습니다. 이제 아시겠어요? 얼마나 아픈 건지. 그날 저녁 저는 서준이를 불렀습니다. 서준아, 학교 어때? 좋아요. 진우, 동현, 태양이. 요즘 어떻게 지내? 걔들. 저한테 아무것도 안 해요. 그래. 네. 오히려 피하는 것 같아요. 서준이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할머니, 뭐 하신 거예요? 할머니가 해야 할 일 했어. 그게 뭔데요? 저는 아이를 안았습니다. 너를 지킨 거야. 할머니, 이제 괜찮아. 아무도 너 괴롭히지 못해. 정말요? 응. 할머니가 보장해. 아이는 처음으로 환하게 웃었습니다. 8년 만에 보는 진짜 웃음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침대에 누워 생각했습니다. 이제 마지막 단계만 남았구나. 진짜 사과를 받는 일, 그리고 서준이가 완전히 회복하는 일. 조금만 더 힘내자. 다음 날 담임 선생님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할머니, 새 학생이 전학을 간다고 합니다. 전학요? 네. 최진우는 서울로, 이동현은 부산으로, 김태양은 대구로요. 학부모님들이 환경을 바꿔주고 싶다고 하시더라고요. 저는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도망가는 거구나. 그리고 할머니께, 네,
세 학생이 모두 서준이한테 사과 편지를 썼습니다. 그래요? 학교로 가져왔는데 제가 서준이한테 전해줄까요? 아니요. 제가 가겠습니다. 저는 학교로 갔습니다. 담임 선생님은 세 통의 편지를 건넸습니다. 이게 전부입니다. 저는 편지를 받아들고 한 통씩 읽었습니다. 서준아, 미안해. 내가 너무 심하게 굴었어. 용서해줘. 박서준, 정말 미안합니다. 다시는 그런 짓 안 할게요. 서준이 형,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했어요. 편지들은 짧았고 형식적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사과는 사과였습니다. 저는 편지들을 가방에 넣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 할머니, 이제 괜찮으시겠어요? 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끝났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생각했습니다. 정말 끝난 걸까? 아니, 아직 아닙니다. 진짜 끝은 서준이가 다시 웃을 수 있을 때입니다. 그날 저녁 저는 서준이에게 편지들을 건넸습니다. 이거 진우, 동현, 태양이가 보낸 거야. 사과 편지예요? 응. 서준이는 편지를 읽더니 한참을 말이 없었습니다. 서준아? 할머니. 아이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에 눈물이 가득했습니다. 이제 정말 끝난 거예요? 응. 이제 정말 끝났어. 할머니, 고마워요. 아이는 제 품에 안겨 울기 시작했습니다. 이번엔 슬픈 울음이 아니었습니다. 안도의 울음이었죠. 저는 아이를 꼭 안으며 생각했습니다. 이제 진짜 끝이다. 우리 서준이 이제 웃을 수 있겠구나. 석 달이 지났습니다. 학교는 조용해졌습니다. 최진우, 이동현, 김태양. 세 아이는 모두 전학을 갔고 이제 학교에서 그 이름을 듣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변화는 그것만이 아니었습니다. 서준이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할머니, 다녀올게요. 그래, 조심히 다녀와. 아침마다 밝은 목소리로 인사하는 서준이. 예전처럼 고개를 숙이고 집을 나가던 모습은 이제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학교에서도 변화가 있었습니다. 담임 선생님이 전화를 주셨습니다. 할머니, 요즘 서준이 정말 밝아졌어요. 그래요? 네. 수업 시간에도 적극적으로 대답하고 친구들이랑도 잘 어울리고요. 특히 체육 시간에 진짜 즐거워 보여요. 다행이네요. 할머니께서 정말 대단하신 것 같아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처음에 할머니가 너무 과하게 나가시는 거 아닌가 걱정했어요. 그런데 이제 보니 그게 정답이었던 것 같습니다. 선생님, 네. 선생님이 처음에 제대로 해주셨으면 제가 나설 일도 없었겠죠. 죄송합니다. 앞으로는 다른 아이들한테도 잘 좀 챙겨주세요. 서준이 같은 아이가 또 생기지 않게요. 명심하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정말 끝난 건가? 그런데 뭔가 찝찝했습니다. 새 아이의 부모들은 어떻게 지내고 있을까요? 저는 궁금했습니다. 며칠 후 우연히 마트에서 박소영을 마주쳤습니다. 그녀는 저를 보자마자 고개를 돌렸습니다. 피하려는 거죠. 박소영 씨, 저는 그녀를 불렀습니다. 잠깐만요. 그녀는 멈춰섰습니다. 하지만 저를 보지 않았어요. 어떻게 지내세요? 별로요. 동현이는? 부산에서 잘 지내요. 다행이네요. 박소영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가가 퉁퉁 부어 있었어요. 박 선생님, 전 정말 몰랐어요. 뭐요? 우리 애가 그렇게까지 했을 줄은 정말 몰랐다고요. 그래서요? 저도
피해자예요. 제 인생이 다 망가졌잖아요.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본인이 피해자라고 생각하세요? 아니에요? 아니죠. 가해자예요. 당신 아들이 다른 아이를 괴롭힐 때 당신은 뭘 했어요? 모르는 척 했잖아요. 그건 선생님이 말했을 때도 당신은 믿지 않았어요. 아들 편만 들었죠. 죄송합니다. 사과는 저한테 하는 게 아니에요. 당신 아들한테 하세요. 제대로 교육 못 시켜줘서 미안하다고요. 저는 그녀를 지나쳐 걸어갔습니다. 뒤에서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지만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동정할 이유가 없어. 일주일 후 최성민 변호사를 우연히 마주쳤습니다. 법원 앞이었습니다. 저는 다른 일로 법원에 왔다가 그를 봤죠. 그는 저를 보자 잠시 멈칫했습니다. 박 여사님, 네. 잘 지내십니까? 덕분에요. 변호사님은요? 그럭저럭입니다. 그의 얼굴은 초췌했습니다. 예전에 자신감 넘치던 모습은 찾아볼 수 없었어요. 로펌은 어떻게 됐어요? 축소했습니다. 직원도 반으로 줄었고요. 그래요? 네. 다 제 불찰입니다. 박 여사님, 네. 하나만 물어봐도 될까요? 뭔데요? 처음부터 이렇게 할 생각이셨습니까?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아니요. 그럼요. 처음엔 그냥 사과만 받고 싶었어요. 진심으로요. 그런데 당신들이 안 했잖아요. 기회를 줬는데도. 죄송합니다. 이제 와서 사과해봤자 소용없어요. 이미 끝났으니까요. 저는 그를 지나쳐 걸어갔습니다. 박 여사님, 뒤에서 그가 불렀지만 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제 정말 끝이야. 그날 저녁 집에 돌아오니 서준이가 친구들과 통화하고 있었습니다. 응, 나 내일 학교 일찍 갈게. 같이 농구하자. 키읔키읔키읔 알았어. 그럼 내일 봐. 전화를 끄는 서준이가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서준아? 할머니 오셨어요? 응. 누구랑 통화했어? 같은 반 친구들이요. 내일 아침에 농구하기로 했어요. 그래. 다행이다. 저는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요즘 학교 재밌어? 네. 엄청 재밌어요. 친구들이랑 잘 지내? 네. 다들 저한테 잘해줘요. 그래, 다행이다. 저는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이 웃음을 보려고 제가 그렇게 고생한 거였으니까요. 할머니? 응? 고마워요. 왜? 할머니가 지켜줘서요. 그때 아이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처음엔 무서웠어요. 할머니가 나서면 더 심해질까봐. 근데 할머니는 진짜 끝을 봐주셨잖아요. 서준아, 저 이제 괜찮아요. 정말로요. 아이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확신했습니다. 이제 진짜 끝났구나. 한 달 후 학교에서 특별한 행사가 있었습니다. 학교폭력 예방 교육이었죠. 교육청에서 직접 나와서 전교생을 대상으로 진행했습니다. 저도 초대받았습니다. 학부모 대표로요. 오늘은 학교 폭력의 심각성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강사의 말이 시작됐습니다. 학교 폭력은 단순히 아이들끼리의 싸움이 아닙니다. 한 아이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꿀 수 있는 범죄입니다. 학생들이 조용히 듣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방관하는 것도 폭력입니다. 친구가 괴롭힘 당하는 걸 보고도 모른 척하는 것. 그것도 가해자와 다름없습니다. 강사의 눈이 학생들을 하나하나 훑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누군가 힘들어하면 도와주세요. 선생님께 말씀드리세요. 부모님께 말씀드리세요.
그게 용기입니다. 교육이 끝나고 교감 선생님이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할머니, 오늘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니에요. 사실, 이번 교육이 시작된 계기가 할머니 덕분입니다. 네. 교육청에서 우리 학교의 사례를 듣고 충격을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전국 학교에 이런 교육을 시작하기로 했답니다. 그래요? 네. 할머니께서 용기 내주신 덕분에 많은 아이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저는 울컥했습니다. 내가 뭔가 의미 있는 일을 한 거구나.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 응? 왜? 나 잘한 거 맞지? 뭐가? 서준이 일 말이야. 내가 너무 과하게 한 건 아닌가. 가끔 그런 생각이 들어. 새 가정이 다 무너졌잖아. 내가 너무 잔인했나? 남편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정순아, 응? 넌 잘했어. 정말로. 그래. 그 사람들은 기회가 있었어. 진심으로 사과할 기회. 근데 안 했잖아. 맞아. 그리고 서준이 봐. 지금 얼마나 밝아졌어. 응. 그게 답이야. 넌 올바른 일을 한 거야. 저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고마워, 여보. 뭘? 우리 집사람 최고야. 전화를 끊고 저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맑은 가을 하늘이었습니다. 아들아. 하늘에 있는 제 아들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엄마가 서준이 잘 키우고 있지? 내가 못다 해준 거 엄마가 대신 해주고 있어. 걱정 마. 서준이 이제 괜찮아. 바람이 불었습니다. 마치 아들이 대답하는 것 같았습니다. 고마워요, 엄마. 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날 저녁 온 가족이 모여 저녁을 먹었습니다. 할아버지, 오늘 체육 시간에 제가 농구골 3개나 넣었어요. 오, 진짜? 우리 서준이 대단한데? 할머니도 보셨어야 하는데. 다음엔 할머니도 볼게. 약속? 서준이의 웃음소리가 집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게 행복이구나. 학교 폭력? 그것은 단순히 아이들끼리의 문제가 아닙니다. 어른들의 문제입니다. 선생님이 제대로 봐주지 않아서, 부모가 제대로 교육하지 않아서, 주변에서 모른 척해서, 그래서 생기는 겁니다. 하지만 반대로 어른 한 명이 제대로 나서면 바꿀 수 있습니다. 저처럼요. 저는 그저 제 손자를 지키고 싶었을 뿐입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걸 다 했습니다. 돈도 썼고, 시간도 썼고, 제 모든 역량을 다 동원했죠. 결과는요? 성공이었습니다. 제 손자는 다시 웃고 있으니까요. 일주일 후 서준이가 학교에서 상을 받았습니다. 모범학생상 수상자 2학년 5반 박서준. 서준이는 무대에 올라가 상을 받았습니다. 저는 객석에서 박수를 치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잘했어, 서준아. 정말 잘했어. 시상식이 끝나고 서준이가 달려왔습니다. 할머니, 저 상 받았어요. 응, 할머니 봤어. 멋있더라. 이거 다 할머니 덕분이에요. 무슨 소리야? 내가 잘한 거지. 아니에요. 할머니가 지켜줘서 제가 다시 열심히 할 수 있었어요. 서준이가 제게 상장을 보여줬습니다. 품행이 바르고 타의 모범이 되는 학생에게 이 상을 수여함. 저는 상장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진짜 끝났구나. 이제 정말로. 그날 밤 저는 일기를 썼습니다. 오늘 서준이가 상을 받았다. 모범학생상. 3달 전만 해도 학교에서 괴롭힘 당하던 아이가 이제는 모범학생이 됐다. 기적 같은 일이다. 하지만 이건 기적이 아니라
제대로 된 어른이 나섰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다. 앞으로도 이 세상 어딘가에는 서준이 같은 아이들이 있을 것이다. 괴롭힘 당하고 힘들어하고 도움을 청하는 아이들. 그 아이들을 위해 어른들이 나서야 한다. 제대로 끝까지. 그게 우리의 책임이다. 저는 일기를 덮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달이 밝았습니다. 그리고 별이 반짝이고 있었죠. 마치 제 아들이 하늘에서 웃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잘했어요, 엄마. 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래, 고마워. 1년이 흘렀습니다. 서준이는 이제 3학년이 됐습니다. 할머니, 다녀올게요. 그래, 조심히 다녀와. 매일 아침 밝게 인사하고 나가는 서준이. 이제는 너무 당연한 일상이 됐지만 저는 여전히 그 모습이 신기합니다. 정말 많이 변했구나. 어느 토요일 오후 서준이가 친구 3명을 집에 데려왔습니다. 할머니, 친구들이에요. 어머, 어서 와라. 할머니가 간식 준비할게. 감사합니다. 아이들은 예의 바르게 인사했습니다. 저는 부엌에서 과일을 깎으며 거실에서 들리는 아이들 웃음소리를 들었습니다. 야, 서준아. 너 요즘 농구 실력 장난 아니던데? 키읔키읔키읔 그래. 다음 주 시합 때 내가 한 30점은 넣을게. 오, 자신감 넘치네. 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게 정상이지. 이게 중학생이지. 과일을 들고 거실로 가니 아이들이 숙제를 하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감사합니다. 천천히 먹어라. 할머니, 근데 서준이가 말했는데요. 할머니가 엄청 멋있으시대요. 응? 서준이가 얼굴을 붉혔습니다. 아, 그런 말하지 말라니까. 왜? 사실이잖아. 서준이 할머니가 학교 폭력 막아주셨다며? 저는 서준이를 바라봤습니다. 아이는 쑥스러워하면서도 자랑스러운 표를 짓고 있었습니다. 맞아요. 우리 할머니 진짜 멋있어요. 와, 저도 우리 할머니한테 그런 얘기 해야겠다. 아이들은 신나게 떠들었고 저는 조용히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서랍에서 낡은 노트 하나를 꺼냈습니다. 1년 전 제가 계획을 세우며 적었던 노트였죠. 최성민 변호사 마이너스 약점 주요 고객사. 박소영 위원장 마이너스 약점 명예요. 김철수 대표 마이너스 약점 재개발 사업. 저는 그 글씨들을 보며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참 치열하게 싸웠지. 노트를 덮고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마당에 심은 장미가 피어나고 있었습니다. 봄이 왔구나. 그날 저녁 온 가족이 외식을 했습니다. 할아버지, 저 다음 주에 농구 시합 있어요. 꼭 보러 오세요. 그럼 할아버지가 응원 제일 크게 할게. 할머니도 오실 거죠? 당연하지. 식사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서준이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할머니, 응? 저 나중에 커서 경찰이 되고 싶어요. 경찰? 네. 저 같은 아이들 지켜주는 경찰이요. 저는 걸음을 멈췄습니다. 서준아, 할머니가 저를 지켜주셨잖아요. 저도 누군가를 지켜주고 싶어요. 아이의 눈은 진지했습니다. 저는 아이를 꼭 안았습니다. 그래, 꼭 그렇게 해라. 할머니가 응원할게. 네. 그날 밤 저는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지난 1년을 돌이켜봤습니다. 처음 서준이 핸드폰에서 그 채팅방을 봤을 때의 충격. 학교에 찾아가 담임 선생님과 대면했을 때의 분노. 3명의 학부모들과 싸웠을 때의 긴장감. 그리고 서준이가 다시 웃었을 때의 안도감. 힘들었지만 후회는 없어. 일어나서 서재로 갔습니다. 그리고 컴퓨터를 켰죠. 최근 메일을 확인하니
낯선 주소에서 온 메일이 하나 있었습니다. 제목 감사드립니다. 발신 익명. 내용. 안녕하세요. 저는 중학교 2학년 학생의 어머니입니다. 최근에 학교에서 학교폭력 예방 교육이 있었는데 거기서 선생님께서 박정순 할머니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사실 저희 아이도 괴롭힘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망설이고 있었어요. 그런데 할머니 이야기를 듣고 용기를 냈습니다. 학교에 찾아가고 가해자 부모들과 만나고 제대로 해결했습니다. 이제 저희 아이도 웃고 있습니다. 정말 감사드립니다. 할머니 덕분에 제 아이를 지킬 수 있었습니다. 언젠가 꼭 인사드리고 싶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저는 화면을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도움이 됐구나. 답장을 썼습니다. 제목 레이 감사드립니다. 내용. 안녕하세요. 메일 잘 받았습니다. 용기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이를 지키는 건 부모의 당연한 책임이지만 그 책임을 다하는 건 쉬운 일이 아니죠. 하지만 어머니께서 해내셨습니다. 정말 잘하셨어요. 앞으로도 아이 곁을 지켜주세요. 그게 가장 큰 사랑입니다. 박정순 올림. 메일을 보내고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새벽이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는구나. 아침이 됐습니다. 할머니, 일어나세요. 서준이가 제 방문을 두드렸습니다. 왜? 오늘 할머니 생신이잖아요. 아, 맞다. 저는 까맣게 잊고 있었습니다. 거실로 나가니 남편과 서준이가 준비한 작은 케이크가 있었습니다. 생신 축하합니다, 할머니. 어머, 이걸 언제? 할아버지랑 어제 몰래 샀어요. 고맙구나. 촛불을 끄고 저는 소원을 빌었습니다. 우리 서준이 평생 행복하게 해주세요. 그리고 이 세상 모든 아이들이 안전하게 자랄 수 있게 해주세요. 케이크를 자르는데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누구지? 문을 열자 택배 상자 하나가 놓여 있었습니다. 발신인은 없었고 그저 박정순 할머니께라고만 적혀 있었습니다. 상자를 열어보니 편지 한 장과 작은 액자가 들어 있었습니다. 편지를 읽었습니다. 할머니께, 저는 1년 전 할머니께 사과 편지를 썼던 최진우입니다. 그때는 제대로 된 사과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두려워서 어쩔 수 없이 쓴 편지였으니까요. 하지만 이제는 진심으로 사과드리고 싶습니다. 서울에 전학 와서 상담 선생님과 많은 대화를 나눴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제가 얼마나 잔인한 짓을 했는지. 서준이한테 그리고 할머니한테 정말 죄송합니다. 이 액자는 제가 직접 만든 겁니다. 미술 수업 시간에 만들었어요. 받아주세요. 다시 한번 정말 죄송합니다. 마이너스 최진우 올림. 액자를 보니 서투른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용서는 약자의 권리가 아니라 강자의 선택이다. 저는 한참을 액자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래, 넌 변했구나. 저는 액자를 서재에 걸어뒀습니다. 그날 오후 저는 서준이와 함께 산책을 나갔습니다. 할머니, 저기 봐요. 벚꽃 폈어요. 그러네. 예쁘다. 벚꽃이 만발한 길을 걸으며 서준이가 물었습니다. 할머니, 1년 전 일 기억하세요? 당연하지. 할머니가 어떻게 있겠니? 그때 할머니가 안 나서셨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글쎄, 저 아마 계속 힘들었을 거예요. 어쩌면. 서준이가 말을 멈췄습니다. 저는 아이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하지만 할머니가 나섰잖아. 그래서 지금 내가 여기 있는 거야. 네.
할머니 정말 고마워요. 천만에. 우리는 한참을 걸었습니다. 그리고 벤치에 앉아 하늘을 바라봤죠. 할머니, 응? 저 할머니처럼 용감한 사람이 되고 싶어요. 넌 이미 용감해. 저요? 응. 그때 참았잖아. 혼자서. 그것도 용기야. 하지만, 그리고 이제는 다시 일어섰잖아. 그게 진짜 용기지. 서준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할머니, 사랑해요. 나도 사랑해, 서준아. 우리는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었습니다. 벚꽃이 바람에 날리고 햇살이 따스했습니다. 이 순간이 영원했으면 좋겠다. 세월은 흐릅니다. 하지만 어떤 것들은 변하지 않습니다. 서준이를 향한 제 사랑, 아이를 지키겠다는 제 결심, 그리고 이 세상 모든 아이들이 안전하게 자라길 바라는 제 마음. 1년 전 저는 선택의 기로에 섰었습니다. 그냥 참고 넘어갈 것인가 아니면 끝까지 싸울 것인가. 저는 싸우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이겼습니다. 하지만 진짜 승리는 따로 있었습니다. 서준이의 웃음. 그게 제 진짜 상이었습니다. 만약 이 글을 읽는 분 중에 지금 비슷한 상황에 계신 분이 있다면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세요.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그리고 당신은 강합니다. 아이를 지키고 싶은 그 마음만 있다면 당신은 이길 수 있습니다. 제가 그랬듯이요. 이 이야기가 공감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용기가 누군가의 희망이 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